파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 자기가 무슨 대법관 같아. 비상계엄을 이런 방식으로 악용할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 거지 같은 나라라 극한의 갈등이 간대. 65세 이상 넘으면 이제 쿠데타도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무기징역이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이는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선고가 됐습니다. 과정은 정말 형편없었고요. 힘들었어요 보는데. 아 진짜 고통의 연속이었고 끝까지 참고 듣기가 와 힘들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고 정말 개판이었고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가해자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선고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끝까지 참고 듣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그 내란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피해와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비용을 그 피해를 뭘로 받냐면 계엄군들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와 거기서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인식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그 행간을 또 읽은 게 지금 진행 중인 정부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산하에 무슨 TF 구성해가지고 그렇지. 발표도 했었고 네네. 지금 또 추가적인 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이런 부분들이 네. 진행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불만을 표한 것 같아요. 불만을 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실상. 봤습니다. 네. 제가 제일 놀라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그 긴급 조치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런 황당한 논리로 그걸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요건 절차가 중요하지 않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앞으로 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이 위축될 거래. 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근대적인 사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충격해. 만약에 이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국회를 상대로 하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한 국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뭐 여러 가지 그 사욕을 위해서 뭐 장기 독재 집권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불비한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권한 그렇습니다. 비상 긴급 조치권의 일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꼴이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군인만 안 보냈으면 이거는 그냥 무죄라는 거야. 정말 이 지점이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찰스 1세에 나올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판결문 전체 설명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굉장히 제일 길었어요. 제가 보기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은 진짜 엉망이다. 결론은 어찌어찌해서 무기징역까지는 풀고 갔는데 이게 지금 순간적인 판단 잘못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할 때부터 자기들이 영구 독재를 꿈꾸고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이제 1년 전부터 잡아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판결이다. 그러니까 양형이유에서도 아주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형이유로 쓰고 있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서 자제시켰대 윤석열이가. 자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윤석열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막아낸 거고 군인들이 자제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양형유에 갖다 붙인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요. 계엄이 왜 폭동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질적 형식적 요건 그걸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이 판결 자체가 모순된 판결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질적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전체적인 판결의 어떤 맥락 같은 거예요. 위법성의 인식이 왜 없어? 위법성의 왜 박성재 장관은 당연히 위법성 인식이 있지.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그걸 배제해버리고 어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국회를 뭐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따라야 되고 그럼 그게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다른 사람들 김봉식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자체에서는 모순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폭동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를 지금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읽어 나가다가 징역 한 10년 내지 15년 선고하려나 보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나마 중간 정도 타협을 했다. 다수의 국민은 사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지기현 판사는 어떤 역할을 했나 하면
사법 세탁소 역할을 단단히 한 겁니다. 네. 초벌 세탁. 초벌 세탁. 때를 거의 빼준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지점이 노상원이었거든요. 네네네. 노상원 수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밝혀낸 것은 일명 테스트폰이라고 해서 네. 12월 2일 날 윤석열하고 경호처장, 경호차장, 김용현하고 연결되는 보안폰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난 뒤에 선관위로 갔단 말이에요.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내가 잡들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고문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파주에 있는 그 정보사에 있는 공공여단에 갔는데 거기는 이미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지휘했다고요. 네. 노상원 수첩에 한 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노상원 수첩을 흥분, 예. 분노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이게 너무 조악해서 의미가 없고 네. 단순 하소연이래. 하소연. 에라 이 자식아 무슨 하소연이야. 답답함, 격정을. 네,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인데. 노상원 수첩은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 내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걸 막 메모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 필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에 옮겨 적었느냐? USB PC에 다 옮겨 적은 거예요. 네. 그런데 USB PC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2특검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수사할 대상이 집어넣은 굉장히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김건희를 세탁해 줬어요. 김건희는 내란에 관여 없다. 맞아. 특검이 기소할 때 한번 1차 맞아. 초벌 세탁을 해주고 네. 이제 첫 번째 세탁소가 여기 직위원 재판부예요. 노상원을 제거함으로써 노상원 수첩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장기 계획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형으로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어요. 아마 구정 전에는 한 15년쯤 때릴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구정 때 여론이 들끓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형 없이 무기로 간 걸로 봐서는 중간 타협을 하지 않았느냐.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좀 봤다. 그러니까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그렇습니다. 감시의 눈이.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국민이 네. 계속해서 감시해야 된다는 부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무슨 대법관 같아. 저는 합의체 재판장, 대법원장 같아요. 이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네. 이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이미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은 비상계엄 같은 것도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분리를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논리를 개변을 내세우는데 전원 합의체에 확립된 판결하고도 틀렸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독단 의견을 일부러 봐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단히 권위적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을 회피했어요. 이른바 YP 프로젝트, YR 계획 이런 것들이 다 USB나 PC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식목 행사라는 파일명으로. 네. 그런데 그게 특검에서 다 증거로 다 냈는데 그거 하나도 그리고 현실화 안 믿고 됐는데. 안 믿고 현출이 다 됐죠. 네. USB PC 다 포렌식이 됐겠죠. 예. 그런데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수천만 가지고 나 이거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사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법 세탁 공장을 제1공장장이 직위원인 거예요. 이제 항소심 가면 제2공장장이 서울고법 형사 12부이기만 해봐라. 국민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죠. 직위원 재판장이 네. 오늘 선고하면서 강조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을 국회에 보낸 거.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예, 이제 언급을 예. 하거든요. 자기의 논리 구조 속에서는 이 비상계엄 내란은 군을 국회에 보낸 그 지점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군이 국회로 안 갔으면 네. 이런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란을 의율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향후에 어떤 권력자가 비상계엄을 이런 방식으로 악용할 겁니다. 이게 굳어지면 국회에 안 보내고 다른 방식으로 계엄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국가의 폭력적 권력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방식을 국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관을 상대로 장기 집권을 꾀하는 목적으로 해도 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은 무기징역이 나왔다 치더라도 내용적으로 이게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바뀌어야 돼. 가장 예를 들면은 의원들 집 앞에 봉쇄했어봐. 그럼 직위원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이거는 내란이 아닌 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라는 게 공통적인 그 예.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하거든요. 네. 근데 이진관 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피해가 이렇게 덜 나온 것은 국민들이 나섰다. 군경의 소극적 행위가 있었다. 그 관점으로 보는데 직위원은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으로 이 내란 수괴를 포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이 공범자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라고 평가를 완전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위험하게 봤던 건 뭐냐면 직위원이가 민주당에 대한 뭔가 적개심이 예, 있는 것 같았어요. 있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네. 얘가 뭐 찰스 일세 막 얘기할 때 이거 이제 주변국들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친위 쿠데타 선진국을 살펴봤더니 선진국 사례가 없더래. 왜 없냐 봤더니 맞아. 선진국은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이렇게 극한의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왜냐? 네.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이 거지 같은 나라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극한의 갈등이 간대. 이 민주당을 이거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판결이 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 윤석열이 국회가 정부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입니다. 이런 말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윤석열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독재 꿈꾸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만나서 술을 먹을 때 격정 하소연 그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의 어떤 계획은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이제 순간적인 얘기를 하려고는 했지만 위험한 게 이제 제도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계엄이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뉘앙스의 말을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결문이 결론은 무기징역으로 남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 비상계엄을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로 보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문구들이 계속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형 문제 얘기할 때도 처음에 내란죄가 지금 위헌범, 그러니까 뭐 교과서적으로 위헌범이라는 결과 발생을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위헌범입니다. 이제 아까 살인 예를 들면서 네네. 했잖아요. 그럴 살인은 때 이제 사람이 그렇죠. 죽어야 살인죄인데.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하는 게 이제 결과범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반대되는 게 위헌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란죄가 위헌범이라고 말하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형위에서 실패했다라고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모순이 돼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넘으면 이제 쿠데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기다렸다가 저 계엄하면은 이게 감경됩니다. 감경돼. 요새 65세는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일 위험한 게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위험해요. 이거 위험한 발상.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안 되는 게 계엄법이라고 해서 계엄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 실제로 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요건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절차에 따르고 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내지 다른 건 무효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현행 헌법 법률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른 국가기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국가기관을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면 그게 폭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이게 뭐랄까 이 시대의 비상계엄, 이 시대의 내란행에 대한 아무 인식, 역사적 인식이나 현실 인식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네. 윤석열 네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군을 국회로 보내지는 말았어야지. 너의 그 순간적인 판단 미스 때문에 내가 무기징역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왜 군대 국회 보내가지고 이게 뭐야? 그거를 안타깝다. 안타까워야. 국회만 보내지 말지. 이거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가해자들을 걱정합니다. 계속 안타깝다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안타깝다. 아니 이건 너무 피해가 극심하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 얘기하나 보다 했는데 네. 아유 군인들 이렇게 수사 많이 받고 있잖아. 가족들 뭐 가족들도 얼마나 속상하겠니. 이 얘기를 해. 이건 제정신 아니잖아요. 긴급권의 행사에 관련해서 형식적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 대통령의 맞아요. 판단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따질 계제가 아니다. 네. 다만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게 예를 들면은 국회를 상대로 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행정이나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목적이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통치행위 이론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정근대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미 정리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자꾸만 악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성열이 형 나 진짜 정말 봐주려고 했는데 맞아요. 그 국회로 보냈잖아. 국회로 한 3번인가 강조하더라고요. 한 서너 번 했어요. 예. 그 얘기만.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 이거 중요. 계속 그 얘기를 아쉬워하면서 하는 거야. 속상한가 봐. 그거는 안 갔어도 봐줬을 텐데. 국회 그거는 명문으로 그 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해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나머지는 이런 식의 있다고 해석을 가지고 막 면죄부를 주는 거고. 실제로는 네. 직위원 부장 그런 취지로 그렇게 판시한 것 같아요. 네. 야당의 행태에 따른 계엄의 과정을 마치 윤석열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저는. 예. 이 시점에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 금지. 현재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네. 위헌 소지 문제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아니요, 위헌 소지 아닙니까? 없고요. 아마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소위가 한번 열리고요, 다룰 거고요. 아, 그래요? 또 그 다음 날 전체 회의에서 다루고 본회의에 부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소위와 전체 회의가 계획이 돼 있다. 또 하나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도 위헌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원의 인사 행정권을 존중해주라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고법 1부하고 12부가 전담
지기현 재판부가 됐어요. 그런데 12부의 판사님들 구성이 굉장히 지기현 재판장 이상으로 보수적입니다. 아 그래요? 좀 기이한 판결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그래요? 조이대 체제에서 짜고 치는 재판 쇼가 아닌가. 아 그래요? 판사 12부에 저 재판부의 성향이 네. 소화 불량이 걸릴 정도의 판결이 꽤 있어. 내란 전남 재판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란에 대한 역사 인식이 없는 재판부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거야말로 지기현 판사가 사회적 비용 어쩌고 하는데 국민 혈세 들여가지고 내란을 재판답게 하지 않는 지금 시간과 비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